네, 안녕하세요. 위닝스탁입니다. 자, 오늘은 뭐 요새 가장 이제 핫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. 이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도 있고 혹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제가 요청하는 거이기도 합니다. 좀 비트코인을 보다가 또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영상을 좀 보다가 어떤 좀 의문이 들었냐면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로서의 있던 이런 어떤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. 화폐 기능 어렵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은 이제 금과 같은 뭐 가치 저장 수단이다. 수단이 될 것이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비트코인은 금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되어 있죠. 그러니까 뭐 금을 가지고 오면은 금을 밀수가 돼 버리죠. 공항에서 다 걸리게 되죠. 그래서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되어 있다. 그리고 뭐 아주 막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던가 그렇죠.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그 돈을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금과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. 이제 간혹 이제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이 금처럼 이제 국가 뭐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. 특히 이제 금은 뭐 우리 뭐 반도체나 뭐 아주 산업 전반에 우리 뭐 메인보드 뭐 이런데 휴대폰 만들 때도 그렇고 소량의 금이 계속 사용이 되죠. 근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그냥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질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지 않죠. 뭐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래서 금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어,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도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 초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, 일단 비트코인도 이제 그러니까 금은 국가 간의 이동이 되긴 되는데 이제 세금을 많이 물게 되니까 뭐 이동이 좀 어렵다. 네,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하고 비트코인은 다른 거예요. 음, 그러니까 금처럼 무슨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뭐 요 지금 업비트라는 곳인데 자 업비트 뭐 빗썸 뭐 등등 자 업비트 뭐 빗썸 등등 이제 여러 개 그 거래소가 있어요. 그런데 국내에서조차도 제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무슨 전자지갑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 표시되어 있을 뿐이에요. 이 거래소에서. 그러니까 이 업비트에서 산 비트코인을 다른 거래소에 가서 팔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. 이 점이 상당히 답답하다는 거예요. 국내에서조차도 이동이 완전 불가능하다.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뭐 이제 금은방에 가서 금뭐 100g을 샀다. 그럼 다른 금은방에 가서 그걸 그냥 쉽게 팔 수가 있어요. 뭐 수수료는 좀 물지만.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. 이 점이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업비트라는 거래소에 와서 이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은 여기에 그냥
딱 물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죠. 그 다음에 국가 간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, 여기 뭐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하던데,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10%가 저렴하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의 코인베이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거기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 한국에 있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팔면은 10% 수익을 바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죠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 국가 간 이동도 안 되고, 그 다음에 제가 뭐 미국 코인베이스에서 구입한 비트코인을 제 뭐 어떤 뭐 전자지갑 같은 거에 갖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뭐 한국에 저기 테슬라 대리점에 가서 그 비트코인을 내고 자동차를 살 수 있는가? 불가능하죠. 그리고 미국 코인베이스에서 그 비트코인을 사려면 달러로 사야 돼요. 하나를 받아주지 않겠죠.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나, 그러니까 이제 원래 비트코인 설명을 들어보면 비트코인은 뭐 국가 간에 뭐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뭐 그런 뭐 편의성이 있다 뭐 그러는데, 실질적으로는 가장 불편한, 전혀 이동이 안 되는 그런 자산이라는 것이죠. 그냥 그 거래소에서 샀으면은 그 거래소에서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제가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, 제가 지금 뭐 이 업비트에서 소량이지만, 아주 극소량이지만 이제 리플이라는 저기 그 알트코인도 이제 샀는데, 이걸 사가지고 무슨 뭐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, 그냥. 네.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 또 출발된 게,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이 거래소가 개설이 됐을 때, 그러니까 이 자산이라는 것은 이 거래라는 것은 누군가 비트코인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누군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판 거죠, 최초에. 지금도 보니까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상장되는 알트코인들도 많이 있던데,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업비트 거래소, 또 빗썸 거래소, 미국의 또 코인베이스 거래소, 이 각각의 거래소에 누군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와서 자기 비트코인을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비트코인을 올려놓는 방법조차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시는,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채굴이 가능하다고 하던데, 그 채굴을 하신 분이 여기 와서 자기가 채굴한 이더리움을 갖다 팔 수 있는 건지, 예. 근데 그분은 이제 데이터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거래소가 개설됐을 때 그렇게 채굴해서 갖고 계시던 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무슨 이렇게 기능이 있겠죠. 예. 그렇게 해서 채굴한 데이터를 여기다 올려놓고, 이 채굴한 거를 이제 얼마다 이렇게 최초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음에 뭐 1비트코인에 뭐 10,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오일장처럼 이제 물건 들고 나와서 펼쳐놓고 팔고 있으면은 누가 와서 그걸 사간다, 이제 그런 건데, 맨 처음에 거래소가 개설됐을 때 이거 올려놓고 판 사람이 있을 건데,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됐는지 우선 그것도 좀 의문이고,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채굴한 사람은 우리나라 거래소에다 올려놓고 파는 건지, 우리나라에서 채굴한 것을 미국에 가서 올려놓고 팔 수가 있는 건지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을 채굴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
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업비트 여기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놓고 다 와서 팔아야 돼요. 그러니까 미국 코인베이스에다가 올려놓고 파시는 분들은 이상한 거죠. 거긴 더 싸니까. 그럼 전 세계에 이더리움 채굴 하신 분들은 다 이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다 올려놓고 팔아야 된다고요? 근데 왜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 그 거래소에서도 막 그런 비트코인들이 막 거래가 될까? 알트코인들이. 그런 것도 좀 이상하고, 그리고 일단 전혀 이동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산 리플을 미국의 코인베이스 사이트에 가서 팔 수도 없고, 거기서 산 거 여기서 팔 수도 없고, 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이 나라에서도 다른 거래소에 가서 팔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지금 팔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 뭐랄까 너무나 이동이 어렵고 이렇게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 간 어떤 거래 수단으로 이것을,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석유 회사가 저기 이라크에 가서 석유를 사오면서 비트코인을 그냥 거기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석유를 사올 수 있나? 그런 거 안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?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제가 미국의 뭐 아마존의 해외 직구로 뭘 사는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이렇게 결제를 해서 산다.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이제 국가 간 정부들 그 체계가 가장 강력하게 그 체계를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외환 거래, 그다음에 자국민의 부의 유출을 철저히 막고 있죠. 그래서 뭐 금 같은 경우도 공항에서 다 그 철저하게 걸리게 되어 있고, 뭐 외국에서 뭐 비싼 시계 사면은 철저하게 세금을 매기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외환을 해외에 송금을 한다, 뭐 이럴 때도 세금을 다 떼게 되어 있고,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고 있고, 만약에 그런 이런 수수료 자체가, 세금 자체가 비트코인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국내에 있는 이 자산을, 부를 해외로 유출을 시킬 수 있다.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국가들의 이 체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. 근데 그런 것이 가능할까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자국 내 자체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그걸로 돈 대신에 이제 뭐 결제 수단으로 뭐 스타벅스 가서 그걸 내고 커피를 마신다. 이런 거는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,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스타벅스 가서 이제 비트코인 내고 커피를 마시려면 이 거래소에 와서 비트코인을 돈 주고 사면 되겠죠? 네. 근데 그냥 돈을 들고 스타벅스 가면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데 왜 이중 삼중으로 이 수수료를 물면서 일부러 바꿔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가치가 변동되는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굳이 커피를 사서 마시겠냐 이거예요. 그래서 미래에 화폐 거래 수단으로도 쉽지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들고, 그다음에 뭐 해외 이 거래 자체에서 달러 대신에 뭐 수수료도 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외환 거래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자체는 그냥 그 나라 자체에서
이제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냥 내 돈을 갖다가 그냥 거기다 넣어놓는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넣어놓으면은 이제 잘하면 이제 큰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산다. 뭐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의문점, 이제 또 중요한 의문점이 또 뭐냐면,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상태인 비트코인을 왜 대기업들, 자, 스퀘어, 그 다음에 페이팔, 그리고 요번에 이제 테슬라 또 구입을 했고, 그러니까 테슬라가 구입한 거지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, 차 팔 때 이걸로 살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고, 그 다음에 뭐 마스터카드, 뭐 비자카드 이런 데에서도 이제 다 이제 다룬다고 하는데, 아니 그러면 이제 이런 어려운 불편한 점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, 그런데 왜 이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현실 세계에서 뭐 사용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가? 왜 그러지?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예. 자, 만약에 한국에서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. 그러면 제가 이 업비트 거래소에 와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나 거기 가서 뭐 QR 코드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, 사실상 그게 뭐 방법을 모르겠어요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테슬라 자동차를 산다. 그러면 그냥 돈을 주고 사면 되지, 왜 굳이 이 업비트 거래소에 와서 이 수수료를 물면서, 그러니까 이중 수수료가 물어지게 되는 거죠. 이 수수료를 물면서 비트코인을 사서 그걸 갖다가 또 굳이 왜 그렇게 테슬라 자동차를 그렇게 사야 될까? 근데 이렇게 불편한 것을 왜 대기업들은 지금 다루고 있을까? 이런 점이 참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앞에 전자에 말한 것은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화폐 거래 수단이나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로는 좀 어렵다. 그냥 이 대한민국의 업비트라는 이 거래소에 돈 대신 이제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니까 여기다가 그냥 내가 현금을 은행에서 예금을 넣어놓는 것보다는 이쪽이 상승을 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그 은행 예금을 넣어놓는 거 대신에 뭐 주식 같은 거 사는 거 대신에 그냥 돈을 넣어놓는다. 하지만 이 돈은 그냥 이 업비트 거래소에 묶여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뭐 은행이죠. 네. 뭐 주식하고도 비슷한데, 주식도 우리가 코스닥에 가서 뭐 셀트리온 제약 주식을 사면은 거기에 그냥 묶여 있는 거죠. 근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거지, 그 주식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뭐 거래를 하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. 네, 뭐 해외에 가서 그걸 갖다 바꿀 수도 없고.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화폐 기능이 어렵다. 그냥 뭐 그냥 가치 저장 수단이다. 예. 근데 금하고는 다르다. 예. 그리고 국가 간 이동도 어렵다. 네. 이제 그런 거고,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화폐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고, 그냥 여기다 돈 넣어놓는 뭐 그런 수단이다. 넣어놨다가 급격히 빠질 수도 있겠죠. 뭐 은행하고는 좀 다르죠. 이제 주식시장하고 비슷한 거죠. 그래서 주식시장하고 비슷한 거다 그냥. 예.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돈은 그 돈을 기업이 가져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기업을 발전시키고 하는데 쓰지만, 이것은 뭐 비트코인은 이 자체가 무슨 뭘 발전시키고 하는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아무 무슨 가치가 없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외환 거래도 안 되고 자국민 부의 유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.
근데 이제 후자. 그렇다면은 왜 대기업들은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을까? 대기업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죠.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다루겠다. 그래서 참 이게 정말 헷갈려요. 자,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나저나 참 잘 가고 있네요. 이거 좀 너무 뭐랄까 이런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은 너무 좀 위험한 추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좋은 의견들 기다리겠습니다. 제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헷갈려서 올렸는데 아시는 분들은 또 좋은 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